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담 문자하고 전화로 이렇게 몇 건이 왔던 내용인데, 같은 내용의 그 사례로 두 건인가 제가 그 문자나 이게 전화 상담 문의가 와가지고요. 최근에, 그래서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해당 영상의 내용은 현재 기능사 준비를 계획 중인 중학생분들이건 고등학생분들이건 또는 대학생분들이건 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런 학생을 둔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도 아마 이제 직장에 지금 재직 중인 학부모님들도 있을 건데, 그 자격증 관련해서 아마 특히 학부모님 나이대 해당되시는 분들이 자격증 준비를 많이 하실 거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업종에 종사하시던 어떤 형태가 됐든 이게 결국에는 그 자격증 수당이다 뭐다 해서 승진 가산점이다 뭐다 해서 이게 돈하고 엮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에는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이 직장인분들도 아마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대학교 2학년까지 재학을 한다든지 전문대의 경우, 또 아니면은 3년제도 있겠죠. 그다음 제일 긴 경우가 이제 4년제 대학교를 다니는 경우인데, 이렇게 대학교에 재학을 하고 있는 기간 중에 물론 이제 산업기사를 준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제 기능사 등급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또 경우의 수가 갈리죠. 준비하는 분도 있고 준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뒤늦게 부랴부랴 이제 기능사 시험 준비를 하는 경우도 분명 있을 거고요. 내용을 좀 읽어보면 제가 두 줄로 적어놨어요. 재학 기간 동안에 기능사 준비를 시도를 했으나 지속적인 탈락으로 N수생이 되어서 내가 어떤 계획했던 향후 일정이 틀어지는 경우. 일단 이 경우에는 상당히 타격이 크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국사 능력검정을 내가 이번에 이거 기능사 합격하면은 그 다음 다른 자격증 토익이라든지 이런 시험을 또 준비할 예정이었으나 통과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제 탈락을 하는 경우는 당연히 일정이 틀어지겠죠. 뭔가 다른 시험을 또 연기 처리를 한다든지 또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고,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이거죠. 취득을 결국에는 못해서 여러 번 시도를 했으나 졸업을 하기 전후로 원하는 시기에 군입대를 결국 못하고 입대를 연기 신청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실제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도 많이 자주 올라왔고요. 저도 이런 케이스에 이제 상담 사례가 들어온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두 가지를 제가 언급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거는 앞서 영상을 제가 올린 거를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상담 사례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제가 한번 그냥 궁금해서 여쭤봐요. 이런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들한테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했냐 이거예요. 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죠. 그럼 중학교, 고등학교 합쳐서 6년간의 재학 기간 동안은 기능사 준비를 안 하고 뭐 했냐 이거예요. 안 하는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대다수의 압도적인 비율로 이제 답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전혀 생각을 못했다 그러죠.
네. 전혀 생각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또 이제 거기에 이제 좀 더 자세히 이제 설명이 붙으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대학교 입학하는 거에만 신경 쓰느라 입시 학원에만 돈을 몇 천만 원을 썼다고 얘기하죠. 네. 일명 몰빵이라고 하죠. 네. 입시 학원에만 돈을 몰빵해서 썼다고 얘기하죠. 근데 정말로 이런 사례가 있어요. 앞전의 영상의 거의 연장선상으로 약간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제가 그냥 뭐 이런 상담 사례가 아예 없으면은 제가 이런 언급을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요, 이런 상담 후기 사례가 들려오는 게 1년에 뭐 한두 건씩은 꾸준히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보통 우리가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로가 달라질 수가 있죠. 맞죠? 내가 원래는 뭐 대학교를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경영학과를 뭐 다녀서 뭐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막상 취업을 하려고 알아보니 취업 과정에서 이거 무슨 전기 자격증이 뭐 갑자기 관심이 가가지고 전기 분야 쪽 취업을 해야겠다. 그럼 전기 자격증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 통신 자격증 관련해서 또 준비하는 분도 있을 거고, 뭐 그러다 보면은 뭐 이제 정보 처리 기사라든지 뭐 사무자동화 산업 기사라든지 뭔가 그런 거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하고, 또 기능사 등급도 뭐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통신병과에서 많이 인정하는 뭐 정보처리 기능사를 뭐 준비를 나중에 한다든지 이런 케이스가 이제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인데, 이제 그렇게 그 뭔가 어떤 진로를 향후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자격증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인지를 해서 준비하는 경우가 많죠. 압도적인 비율로 그게 많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강조드리는 건 그거예요. 대학교를 가기 위한 그거에만 이제 전념하다 보니까 재학 기간인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때 기능사 준비를 전혀 안 한 케이스가 많을 거예요. 분명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때 못했어. 오케이. 그럼 자, 대학교 재학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그러면은 2년에서 4년이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그래도 저기 중고등학교 때는 그래 못했다 치더라도 약간 실력이 모자라서 못했다 쳐도, 아니 대학교 재학하는 기간인 2년에서 4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그 기능사 하나 정도는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근데 그게 말은 쉽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그거를 행동으로 이행해서 성공해내기가 참 힘든 구조입니다. 뭐 이거는 아마 다 아시겠지만, 이미 직장인분들도 자격증 준비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 통계를 보더라도 NCS 기반으로 그 자격증들이 개편이 되면서 합격률이 절반 이하로 지금 낮아졌죠. 굉장히 많은 불합격자들이 막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능사 등급도 이제 거기에 그 기반에 걸려가지고 논란이 많았어요. 야, 출제 기준이 이거 왜 이러냐 막 그래가지고 막 말들이 많았었고, 커뮤니티 게시판에 막 문제 난이도의 어떤 그 지역적인 수준 때문에 국민신문고에 막 민원도 많이 들어갔었고, 그런 과거의 사례가 있죠. 그걸 통해서도 알 수 있다시피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그 다음에 대학생의 경우에는 중고등학교와는 또 다르게 이게 자율성이 또 부여되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 그 흔히 말하는 뭐라 그러죠? 좀 관심의 어떤 정도나 그런 집중력을 많이 발휘하지 않고서는 이제는 기능사 취득하는 것도 상당히 힘든 시대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상향편준화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더군다나 대학생의 경우에는 자격증 준비만 딸랑 하는 게 아니죠. 그냥 기능사 준비 하나만 할까요?
아닐걸요? 요즘 대학생분들 정말 바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무슨 졸업을 하기 전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나 이런 토익부터 한국사 능력 검정 어학 시험에서 또 JLPT 필요하면 일본어 네, 그런 거 등등등 되게 다양한 스펙을 갖추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시간을 쪼개고 해가지고 이렇게 바쁘게 지내는 대학생분들도 많고 심지어 이제 취업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졸업을 유예 신청을 해가지고 한 학기를 더 다니거나 두 학기를 더 다녀서 그 기간을 좀 더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기 위한 과정을 시간 투자를 하는 경우도 다수 목격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대학생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로 이거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해당되는 경우를 제가 지금 나열을 한 건데 이걸로 후기 사례가 나와서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혹시나 아직 학생 신분이시거나 또는 그 학생 신분의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이거 명심하셔야 되는 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라고 그냥 무시를 해버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어떤 가정에서도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네, 진짜입니다. 이게 본인한테 나중에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리 조금 자기가 그래도 1년이라도 일찍 시작을 해서 적어도 자격증 하나, 기능사 하나 정도만이라도 좀 갖추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게 있어요. 뭐라 그래야 되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이제 정보 처리 기능사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좀 내용을 덧붙이자면 지금 현재 정보 처리 기능사는 이제 2026년도에 출제가 개편이 되죠. 네, 명칭도 바뀌고 그리고 출제 과목도 변경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응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남은 건가요? 사실상 지금 이제 2회차 필기는 끝났으니까 2회차 실기가 남아있는 상태니까 2회차 빼고 24년도 기준 3회차, 4회차 2번, 그 다음에 25년도에 4번이죠. 하나, 둘, 셋, 넷, 6번. 사실상 이제 6번의 응시 기회가 남아있는 상태죠. 이 횟수가 지나고 나면 결국엔 이제 족보 자료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전자계산기 일반 이런 거 안 나와요. 이제 6번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 comcbt.com에 있는 전자문제집 족보를 막 달려가서 시험 문제를 보고 뻘짓이죠, 뻘짓. 왜? 과목이 바뀐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족보 자료가 이제 없는 거예요, 이제. 이거 지나고 나면은 족보 자료가 없어요. 그럼 출판사 책을 또 사서 공부를 해야겠죠.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거. 그러겠죠. 아니면 NCS 학습 모듈 사이트 들어가서 거기 PDF 무료 탑재된 교재 문서를 가지고 전자문서로 이제 오픈해가지고 학습을 하시던지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또 실기도 이제 작업형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공개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굉장히 이제 2026년부터는 기능사 하나를 준비하는데도 상당히 힘들어지게 될 거라는 전망을 우리가 내다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군대 문제가 엮여 있건 뭐가 문제가 엮여 있건
현재 지금 2024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위에서 언급한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 상황까지 가는 분들이 최대한 없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네. 이 기능사 준비 하나 때문에 각종 일정이 틀어지고 한다는 거는 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네. 안타까운 얘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으려면 지금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신 분들 신경 쓰셔야 됩니다. 뭐 중학생이시건 고등학생이시건 아시겠죠? 본인이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이라는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진짜거든요. 금방 지나가거든요. 이 기간 안에 방학 기간도 충분히 존재할 거고 여유가 되는 시간이 충분히 있을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신나게 놀아 제껴야죠. 아니 학생 때는 신나게 놀아야죠. 물론 맞는 말이긴 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보고 마냥 놀란 얘기는 안 하고, 그 다음에 아이, 대학교 가는 입시학원 다니는 게 더 우선순위라 난 이게 중요합니다. 인정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기 위해서 피 터지게 돈 막 몇십만원, 40만원, 많게는 막 100만원까지 쓰면서, 네, 열심히 학습을 하시는 분들도 이해를 해요. 근데, 최소한, 예,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능사 딱 한 개만이라도 취득을 하시는 게 어떻겠냐.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대학교 가서 진짜 준비하려고 하면은, 여건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앞으로 이제 최저시급은 더 올라갈 거고, 어쨌든 또 물가도 더 많이 인상이 될 거고, 사실상 굉장히 이제 힘든 시국을 우리가 지금 2024년 보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르겠어요. 지금 대학교 재학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미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생활비 부담이 커가지고, 자격증 준비하는 것 자체도 한 푼이라도 아껴서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놀고 뭐하고 자시고 다 좋은데 적어도 이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최소 기능사 하나는 준비하자고요. 어려운 거 아닐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거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입니다. 대학교 가서 기능사 준비하면 되겠지라는 그 생각을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것도 저는 솔직히 이 재학 기간에 이거 준비하는 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각자가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니까 또 이때 준비해가지고 합격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긴 있죠. 근데 모두 합격하는 경우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현명한 계획과 판단을 세워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심오하게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영상에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꼭 진지하게 한번 가족끼리 한번 논의를 꼭 해보세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사실 이게 상담 사례가 이제 들어오다 보니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논의를 원래 가장 우리가 가까운 관계에 있는 가족분들끼리 사실 논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